오늘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로운 것이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 어두운 면도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고 진짜인 것처럼 구현해내는 딥페이크 영상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N번방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자를 잡아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들이 IT 기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쁜 딥페이크를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던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청호 회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딥페이크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은 2014년에 이안 구펠로우라는 그런 학자가 네.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겐이라는 그런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겐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생성적, 적대적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신경망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두 개의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공지능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은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적대적인 입장에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일단 생성적 알고리즘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들어내면 적대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그거를 감별을 해서 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런 감별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면 만들어내는 기술도 더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그 딥페이크에 사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하는 거고, 예. 그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그 딥페이크에 대해서 적대적, 뭐 생성적 이렇게 양측의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뭔가 작동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그 기술에 그런 겐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거죠. 적용이 돼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평가하는 그런 알고리즘 작동을 동시에 해가지고 네. 계속 그 결과물이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합성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합성된 건지를 모르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교하고 고도화된 그런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일단 뭐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하여튼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거짓, 가짜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 얘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예. 그 네덜란드의 딥페이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의 96%가 포르노로 소비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중에 25%가 바로 한국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더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예, 그 딥트레이스라는 그 기업에서 제가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K-팝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연예인들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한국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영상물이 제작이 된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예. 한국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이제 소비하는 형태로 특히 이제 포르노 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시군요. 예. 자, 그런데요. 이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유명인뿐만 아니라 요즘엔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놀라웠는데 이 N번방을 수사한 경찰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음란물, 이 영상 합성된 가짜 얼굴, 가짜 영상물, 이거를 음란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뭐 제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IT 기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만든 기술자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결여되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윤리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고 뭐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여성 연예인들이 뭐 10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들에 대한 뭐 처벌이나 이들의 행동을 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일단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성인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특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너무나 그동안 처벌의 수위가 낮다라고 비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월 5일 날 통과된 그 법률이 6월 25일 날 실행될 거라고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의하면은 특정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뭐 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을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걸 또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연예인들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본 사람이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누구누구 얼굴을 합성한 거야 라는 거를 금방 알아낼 수 있겠지만은 예컨대 뭐 일반인의 얼굴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성해서 범죄 형식으로 이용한다면 그 해당 얼굴을 가진 그 피해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 본인 스스로도 자기 얼굴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를 모를 것이고 또 그걸 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말 피해를 입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더 큰 피해를 양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공간이고 네. 인터넷상이 거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또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냐.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그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경찰이 이거 네가 만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제 들이대요. 그러면은 맞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얼굴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 가해자 뭐 혹은 범죄자가 그건 그냥 내가 임의로 만든 건데요. 내가 그냥 그 인조 없는 사람을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조작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실제 피해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처벌하기 어렵지 않아요? 찾아내기도 어렵고. 그건 뭐 법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윤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인터넷상에 그거를 공개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고 자기 혼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디지털 공간 상에서 공유가 되는 그런 디지털 포맷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네. 그러한 가능성조차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딥페이크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합성 포르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포르노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기술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미국 뭐 뉴욕대에서 포렌식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될 때 그 제작되는 그 생성되는 시점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포렌식 정보를 거기에 입력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문자 음성을 이제 바꾸는 기술을 사용해서 영상 속의 사람이 말하는 그 입모양을 보고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술도 이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딥페이크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기술이 점점 정교화돼서 이것을 방지하는 기술을 또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또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를 하고 딥페이크로 만들어서 그걸 잡아내는 기술도 있는데 또 그 잡아내는 기술을 또 방해하는 그런 기술을 또 사용해서 또 음란물을 계속 유포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처럼 순환고리가 돼서 돌아가는군요. 예, 예. 자, 그런데요.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번에 N번방 처벌하고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을 혼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아도 좀 혼동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딥페이크가 일기장 그림 같은 거다, 뭐 예술작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발언하신 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결여되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예. 왜냐하면 이제 N번방이나 이런 것과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예. 전혀 다른 기술일 수 있거든요. N번방 그 사용된 그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SNS 메신저 기술이고요. 그리고 딥페이크에 사용된 것은 인공지능인데 이것이 결합된 것이긴 하지만 두 개가 전혀 다른 기술인데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기장에 그림이다 이런 말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혼자 이제 작업을 한 건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나 그 일기장에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혼자만 보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디지털 공간상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합성하거나 영상물을 새로 만들거나 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창작물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반론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런 반론 자체가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입장이군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사실 이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에서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 협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성인 동영상에 일반인하고 연예인을 합성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서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딥페이크가 한 수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그 관심을 가져왔고 그렇죠. 많은 영상들이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보고서 이것이 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 기술에 대해 알고 이 기술이 가진 위험성과 윤리적인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캠페인의 구체적인 방식이라든가 이제 나쁜 딥페이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볼 수 있겠네요. 예, 아주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서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운동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악의적 딥페이크에는 포르노 합성 말고 가짜뉴스 살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버즈피드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작성한 그 오바마 영상이 유명하다고 볼 수가 오바마 있겠죠. 영상. 예. 그래서 오바마가 비속어를 사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2018년에 멕시코에서 대선 기간 동안에 허위 뉴스를 살포를 해서 딥페이크로 제작을 해서 살포를 했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의 날을 맞이해서요. 우리 과학 윤리가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인간의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요. 과학기술이 너무나 많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린 관심을 갖고 저와 같은 과학윤리 전문가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청호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이었습니다.